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죠. 그랬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상시에는 수염 기르고 일상복으로 입고 그리고 책방지기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는요 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그것도 국회의원 배지가 그려진 우산을 쓰고 정장 차림으로 조국 대표를 맞았습니다. 자, 조국 대표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당선인들이죠. 전부 합쳐서 12명인데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공인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공인하는 장면, 여기서 무슨 말이 오갔느냐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공인하는 그 상징적인 장면 이후에 벌어질 정치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거기서 오간 얘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축하한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안쓰럽게 생각했다. 그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 조국혁신당만이 성공에 그친 게 아니라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격려를 했고요. 조국 대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한 달 정도 된 신생정당에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결과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기대가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더 크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기대보다도 더 큰 것 같다. 어깨가 무겁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 크다. 이걸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걸 격려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전에는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가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론적으로 야권 전체가 잘 돼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봤다. 이런 식의 얘기였죠.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처음 찾은 조국혁신당에 확실하게 모든 예를 갖춰서 공인을 해줬다. 이렇게 되면 원래 조국 대표의 위상이라는 것이 조국 사태라는 것이 2019년에 나기 전에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을 대권 주자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민정수석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아마 그 다음은 정치권으로 진입을 시켜서 대권 주자로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중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이재명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실은 조국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이재명은 물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승승장구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대표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낙선하고서도 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대표 되고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까지 하니까 이재명의 입장으로 보면 거의 무슨 4번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조국 대표는 그에 반해서 이제 탄압을 받은 듯한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총선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공인을 해줌으로써 조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추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 중에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고요. 민주당 지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75석이라는 그리고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187석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훨씬 많습니다. 그게 5.4%포인트 전체
득표수를 합치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 어느 신문인가 보니까 무효표 빼고 얘기를 했더니 뭐 6점 뭐 몇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뭐 적어도 하여튼 6%포인트 이상 이 정도를 민주당이 더 얻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지지하고 있는 45%를 계속 안고 가면 소선거구제일 경우는 뭐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의힘이 소수당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다른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할지라도 뭐 45%면 여전히 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45가 아니고 49%, 49.9%여도 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와신 상담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한 표를 줘도 진 거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건 정치권에는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위안 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일각에서 우린 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다음의 패배를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조국이 친문의 적자다 이런 생각을 지금 어제 그 장면에서 저는 공인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자, 이재명의 민주당은 워낙 의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렇죠? 항공모함보다는 조그만 배가 전투력은 떨어지지만 움직임은 빠르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재빠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을 찾아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짜 적자가 왔다라는 생각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한 거다. 그 장면을 어제 동영상으로 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조국혁신당은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뭐든지 이렇게 한 발 앞서서 행동에 옮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보다 또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책임한 주장, 또 선명성 있는 주장, 윤석열 정부의 임기 단축, 이런 얘기도 막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무게감이 실리진 않죠. 그러니까 무책임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 그러나 강성 야권 지지층의 눈에는 쏙쏙 들어온다. 이런 게 장점입니다. 물론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수권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또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다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도, 그야말로 야권의 인기 영합적으로 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의 곤혹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빠르고 기동성 있는, 그리고 훨씬 무책임한, 민주당이 보기에도 무책임한 이런 주장을 막 할 테니까, 그럼 자기네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참 난처한 입장. 이거는 이재명과 조국이 협력할 것만처럼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견제 국면에 들어간 것이고, 그 견제를 뒷받침하는, 약자인 조국혁신당을 뒷받침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얘기는 곧 광주에서 비례대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거는 광주 유권자들은 조국 대표한테 만약에 사법 리스크만 없다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비친 거다. 이재명한테는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22대 총선 끝났고 임기 시작하면 앞으로 4년간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없습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을 뿐이죠. 자, 그 지방선거에서 물론 그때까지 조국 대표가 형이 확정될지 뭐 확정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국 대표는 옥중 정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옥중 정치에 대한 반응,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호남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2년 뒤에 조국혁신당이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공천했다. 다른 데 말고. 그랬을 때 누가 광주광역시장이 될 것이냐. 민주당 공천자가 될 것이냐. 조국혁신당 공천자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저는 조국혁신당 공천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인물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을 공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친문 세력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친문과 친명 간의 야권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죠. 거기도 현역 의원 한 명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이제 거기에다가 그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이제 위성정당이죠. 거기 일부 합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만약에 친명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탈당해서 합류를 하게 되면 귀소단체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발언권은 훨씬 더 세지죠. 이런 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약간 좀 그 긴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마냥 협력 관계가 아니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인을 해줬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울경에는 별 영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야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아있고, 그런 점들이 조국혁신당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아마 친문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친문과 친명 간의 상당한 견제관계, 이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문재인 때문에 200석이 안 됐다, 이런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적절히 제어를 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친문과 친명 간에는 융합할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친명의 우위 속에 야권 그 정치 활동이 진행됐다면, 조국혁신당의 등장에 의해서 이제는 친문 세력은 조국혁신당으로 집합하게 되는 모양.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힘이 조금 커지면서 야권의 뭐 양대산맥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각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에는 부담이 되겠죠. 더군다나 거기까지는 되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만약에 형이 확정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사면 복권시켜줬다,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도 뭐 하나 더 생겼다는 긍정적 의미로 봐도 될 겁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여튼 앞으로 벌어질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여러 갈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분명한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을 공인한 이후에 친문들의 집합소고 친문들의 정치적 재기, 그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